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앞으로 더 싸게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더욱더 싸게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죠. 그래서 관망을 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실제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강세로 있었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뭐 조정을 받았지만은 마이너스 매매가 변동률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돌입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 모든 지역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정기 또는 침체기가 더욱더 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시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경매 낙찰률 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동산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 역시도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매의 낙찰률, 그러니까 좀 더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 낙찰의 지표들, 그리고 낙찰가의 지표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시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가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층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한 낙찰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됐을 때 수요자층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실제로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있는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들역 7호선 마들역 인근에 있는 상계 주공 11단지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바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도를 보면. 그리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진행이 됐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 있기에 한번 이 물건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주공 11단지의 모습인데요. 이 외관이에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 노원구 11단지 같은 경우에 24평형의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988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서울 권역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돼야 될 곳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권역에
지역에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들도 어쩌면은 재건축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보게 된다면 평균 가격은 이제 7억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래가도 보기는 할 거지만 지금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에서 3억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50%가 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후화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게 된다면은 그 간극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리스크, 그리고 시간의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실제로 매매 실거래 가격도 한번 보게 된다면 최근에 2022년의 거래 가격이 아닌 2021년 9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격이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었을 때 가격을 보면은 이제 8억을 넘게 8억 500까지도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6억대, 5억 원에도 이제 거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상계동 11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8월 23일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러한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의 이제 낙찰가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경매 물량들이 얼마의 이제 수요자들이 가져가는지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상승과 하락, 관망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청구 금액이 0원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형식적인 경매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받은 것을 이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이제 8억, 앞서 살펴본 그 최고가가 8억 500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감정가가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고요. 지금 현재 최저가는 두 번이 유찰이 돼서 64%의 가격인 5억 12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4평의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오래됐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지분이 13평, 굉장히 많은 지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평형이 더 넓게 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최고가보다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은 64%에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경매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20%씩 차감이 된다고 했을 때 64%에서 더욱더 떨어져 가지고 더 높은 경쟁률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64% 정도에서 이제 경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낙찰가가 산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물량이 감정가가 8억이었을 때 20%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이렇게 64%,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유찰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떨어졌을 때는 너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지만 두 번 떨어지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떨어진 물량들에 입찰하는 사람들, 수요층들이 그래도 생기게 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물량의 낙찰가가 얼마나 산정이 될지, 경쟁자가 얼마나 유발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100%의 감정가의 100%를 넘는 그런 낙찰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경매 물건을 꼭 내가 입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물량들을 보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지역적으로도 이 지역, 몰랐던 지역들이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에 따른 내용을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감정가가 8억이었는데 두 번이 유찰이 됐다는 거죠. 한 번 유찰이 됐을 때는 6억 4천만 원이었는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하니까 한 번 더 6억 4천만 원에서 20%가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장 조사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이게 6억 4천만 원에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 받으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워낙 고가의 이제 감정가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감정 가격을 낮은 시점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100%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에. 이분들이 정말 고수분들이거든요. 고수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경매도 그렇고 금매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너무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입지가 너무나 좋은 곳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 또는 원하는 입지의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렴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심한 공포감이 있을 때는 아주 저렴하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일정 적정 마지노선의 가격들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시점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6억 4천에서 한 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물량들이 앞으로 더욱더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간다면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뭐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가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오늘 경매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중요하고 라는 것만 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매에 있는 권리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표 하나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되어 있는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가 있으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자상의 문제가 있는지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도 일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소멸되지 않은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행여라도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이 권리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정가 대비 한 3억 정도 저렴한 물건이 상계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입찰을 뭐 참여하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 물건을 산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이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 조사라든가 현황 상황에서 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깊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물량이 얼마에 낙찰이 될 수 있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보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고수분들이 이 물건을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재건축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을 뭐 실입주하면서 몸테크를 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나가 다 지금 재건축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르고 누구나가 재건축 시장을 빠르게 진행돼 가지고 신축 아파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아마 이 물량을 관심 있게 가질 것 같은데 이런 물량들의 경매 물건들을 보면서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물량들을 보면서 지금 지속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매에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다면 이런 경매 물량들을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억, 2억, 3억 어쩌면 그보다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말고도 부동산 경매, 그리고 남들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금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제가 더욱더 경매에 대한 영상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